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1월 2일 금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1주차 경마는 역시 월초 편성답게 단촐한 편성이 상당수 눈에 띕니다만 이 자세히 살펴보면 액면상 주목받는 최근에 잘 뛰었지만 불안한 인기마들이 출전하는 경주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경마는 타이밍입니다. 최근에 보여준 능력 아무리 잘 뛰었다 해도 이번에 편성이 강해지거나 혹은 의지를 꺾는 마필이 속출하는 것이 경마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 방송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서 특히나 타이밍이 도래한 마필들까지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9개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 부산 1경주는 일요일 날 부산 1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자, 실전 거듭할수록 힘들어찬 모습이 역력한 마필들, 직전의 공백 이후 뚜렷하게 회복세 보인 말도 있고요. 인기 대비 졸전을 펼쳤던 말들을 상당수가 있죠. 자, 그야말로 제각각 사연 있는 마필들이 대거 몰렸는데 아무래도 이 편성 호기 전개 찬스를 맞이한 마필 눈에 띄는 고독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11월의 첫 경마, 첫 경주, 부산 1경주는 제가 스타트를 끊고 시작하겠습니다. 9마리 단촐한 1300m를 시작하고 있고요. 편성 구도는 정리가 있는 구도입니다. 편성 자체 우위를 가져갈 마필을 필두로 후차권에서 압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구도겠죠. 자, 1경주의 눈에 띄는 마필은 오마 트로피 컬렉터란 전력입니다. 데뷔전 자체에는 2세 나름대로 강했던 전력들을 만나면서 아쉬움을 남겼고요. 연이었던 경주를 통해서 스피드 보강된 모습 속에 직전 아쉬웠던 3위. 여력감이 컸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선두권의 흐름을 따라가는 스피드 자체나 중속, 탄력 모두 꾸준하게 서서히 경주를 치르면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입니다. 이번 경주를 통한 훈련의 패턴 자체도 여유가 많이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데뷔 이후 지금까지 뛰었던 상대들 중에 가장 약한 상대를 만났어요. 선행을 나서도 좋고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력이 떨어지는 마필들 사이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트로피 콜렉터는 이번 경주 편성과 경주의 핵심 마필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착 도전권에서는 계속되는 아쉬움을 남겨주고는 있지만 힘이 차가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3번 백리총이 눈에 띄죠. 우선은 데뷔전 이후에 골마겸의 여파 때문에 좀 단기 휴양을 다녀왔던 전력인데요. 중에 약간씩 흔들리는 단점은 있지만 경주를 칠수록 이 마필 역시 힘이 좋아지고 있어요. 직전에 1000m 자체에서도 초반에 발주가 빠르지 못했던 좀 흔들렸던 모습을 보였다면 직선에서 들어와서는 중속과 탄력의 여유는 충분히 보여줬죠. 빠르지 않은 1300 레이스라면 계속해서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또한 이번 경주를 통한 성과가 좋았던 백리총은 가장 가능성 있는 마필로 점쳐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직전 경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3마와 부경댄디도 관심은 필요합니다. 1600에 도전해서 이제 33마 신차 능력 미달 처분을 재검 처분을 받고서 공백전 2번 만에 입상을 거뒀는데요. 물론 그때도 강했던 상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발주가 좀 떨어지는 가운데 전기가 밀린 모습 이후에도 직선 주폭만으로 올라왔다는 점은 성장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되고요. 안쪽에 있는 1번마 하나를 비실한 마필 자체가 4월 달의 경주 이후에 의사 선역 때문에 좀 휴양은 길어졌는데 28주 만에 출전이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스피드감 자체는 재검과 훈련을 통해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코스의 이점은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 자체에서는요. 편성과 상대 흐름, 레이스 주도권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5번 트로피 콜렉터를 중심으로 4번 백리총, 3번 부경댄디, 안쪽 1번 하늘의 빛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경주로 판단됩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편성은 큰 이견이 없는 그런 압축되는 편성이라고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 중심마로 저는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말, 안쪽에 있는 1번 하늘의 빛, 백동일 위원도 말씀해 주신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이 그 당시 4월 달까지의 경주력은 크게 임팩트가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은 맞지만 이후에 오랜 시간 주기를 길게 가져가면서 공들였고 이 말 자체가 10월 달에 보여줬던 주행 심사 내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초반 스피드도 굉장히 성장한 모습에 이번 편성 사실 5번 트로피 콜렉터라는 말이 빠르긴 하지만 1번 한올의 빛이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그리고 경합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1번 하늘의 빛이 버틸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번 트로피 콜렉터, 여기에 4번 백리총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복병은 8번 한금민 마생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서 말씀드렸지만 빠른 말이 1번과 5번 두 마리를 제외하면 사실 전무한 편성입니다. 이 정도 편성이라면 직전처럼 빠른 말 많아서 최외곽 게이트에서 심한 외곽 전개했던 그런 전개 불리함을 이번엔 상쇄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편성이라고 판단되는데 8번 한글빛 맛의 복병으로서의 가능성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딱 거기까지죠. 8번 황급빛 마생까지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편성이라는 것은 저희 씨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뭐 트로피 콜렉터, 부경댄디 백리총 그리고 하늘의 빛 빼고 그나마 봐줄 수 있는 것이 황급빛 마생 맞아요. 30조에서 이제 14조로 이적을 했고 그 기간 동안 거세도 담행을 했고요. 직전 분리했던 전개를 감안을 하면 스피드 자체는 보여줬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우선 당일 상태가 좀 힘이 차이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여유감 자체는 분명히 있었던 직전의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거리가 이제 1300으로 늘어난 부분이 이마편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당일 상태 파악이 우선적으로 판단돼야 된다는 판단이라서 현재의 조건으로 판단했을 때는 많이 인기를 많이 끌어주는 조건의 복병이라면 크게 가치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백동일 의원의 그 추천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네요. 5번 트로피 콜렉터에 3번 부경등지, 4번 백리총, 1번 하늘의 빛까지 모두 같은 의견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3번 부경등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말이에요. 승인 창구의 변경에 대해서 모두 다 적응을 하면서 말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다. 직전 경주가 우연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그 복병권 같이 8번 황금빛 마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9번 세렌디피터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려요. 계속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전에서는 저의 적당한 편성을 못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가능성 타진해 볼 법하거든요. 9번 세렌디피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염두에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20번을 뛰면서 한 번 1200에서 제가 입상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레이스가 뭐 굉장히 느렸던 레이스에서 상대가 약했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오마 트로피 콜렉터가 이끄는 페이스에서 앞선에 뭐 트로피 콜렉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가고 있고 좀 더 앞선에서 응수할 수 있는 백리총이나 하늘의 빛, 부경댄디도 이제 전기가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세렌디피터보다 좀 더 앞선에 있어 이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세렌디피터가 지금 전개 포지션이 전혀 나와주지를 않고 있어서 저는 이번 구도에서 아직까지 매번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세렌디피터는 여전히 기대치가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거리 레이스 하위 등급 전개를 살펴보면요. 1번 하늘의 빛 혹은 5번 트로피 컬렉터가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 구도인데요. 1번 하늘의 빛은 늪밟기가 있고 모래에 상당히 민감성을 노출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10월 20일 날 주행 심사 시 초반 발주가 상당히 매끄럽게 이루어졌고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쳐냈다는 부분이죠. 4월 20일 날은 늪발을 했었는데 실전 경주에서 과연 이번에 오랜만에 복귀 전요 1번 하늘의 빛이 얼마만큼 발주를 잘 끌어내고 선두 장악에 나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입상을 위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번 하늘의 빛이고요. 5번 트로피 컬렉터가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기대는 악벽이 있었던 말인데 최근 두 차례 경주는 뚜렷하게 주행이 안정화됐고 연속 3착을 했는데 직전에는 경합 2선 레이스를 펼치며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만 이번엔 초반 자리 잡기도 수월해진 가운데 한결 주행 안정화된 면모로 5번 트로피 컬렉터가 데뷔 후 첫 입상 기대치가 매우 높아 보입니다. 4번 백리총은 직전 출발 후 진로가 막혀 후미에 처졌고 막판에 이제 탄력적인 끝걸음에 여력을 남겼는데 늦추입이었죠 한마디로. 이번에 늘어난 거리 한 발 더 써줄 수 있는 이 4번 백리총. 자, 3번 부경댄디도 뭐 직전에 무너진 앞선 막판에 한 발 역습가하며 늦발하고도 입상을 했죠.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 3번 부경댄디까지. 네, 부산 1경주는요.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죠. 편성상 한 수 위로 봅니다. 5번 트로피 컬렉터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들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2세마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4경주는 3경주와 분할 편성입니다. 자, 직전에 데뷔전 치른 말들 아직은 전력을 100% 보이지 못한 부진한 면모를 보였던 말들 이번에 실전 변화 기대치가 있겠고요. 데뷔전 치르는 신마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좋은 능력을 아직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 부진마들 간의 편성이기 때문에 펼쳐지는 전개, 양상, 당일 상태감, 컨디션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할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신마 레이스.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완성도 자체가 높지 않은 말들이 분할된 편성까지 만나서 너도 나도 한번 욕심을 내볼 수 있는 구도인 것은 분명하고요. 무엇보다 직전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걸음, 이번에 서력전을 기대하는 말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개도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에 가장 아쉬움이 컸었던 말, 선행을 나선다면 좀 더 잘 뛰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3번, 닥터 위크 먼저 선두권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 위크라는 말은 직전 경주 상대가 상당히 강했었죠. 당시 입상을 차지했던 말도 추입이었을 정도로 선두권이 굉장히 혼재된 그 혼잡한 상황 속에서 모두 무너졌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닥터 위크라는 말 자체도 조금은 더 서둘러 주기를 바랬었는데 당시 9번 외곽 게이트였었던 것도 불리했고 크게 의욕적으로 욕심을 내기에는 역시 빠른 흐름 게다가 불량주로 이래저래 경주가 좀 잘 풀렸었던 케이스는 아니죠. 자, 닥터 위크와 함께 직전 경주 리턴 매치를 맞이하고 있는 말 2번 파이널 프런트 여기에 7번 담양채강 이 이두의 말들은 추입형 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스타트 면에서는 담양채강이 조금은 더 좋을 수 있겠는데요. 라스트 끝걸음은 2번 파이널 프론트가 훨씬 더 좋았었던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이 말들이 느려진 앞선을 쉽게 공략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기어이 공략을 하기 위해서 서력전을 펼칠 것이고요. 차에 비워놨죠. 1번 파워터치 파워터치 데뷔전입니다. 우승터치 자마예요. 자, 우승터치라는 말은 본디 선행과 추입을 자유롭게 펼쳤었던 말입니다. 주행심사 당시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분명히 순발력이 밀리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아직 힘이 덜 차서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면 때문에 재검 치르는 말들에게 상대적으로 밀렸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채찍도 대고 밀고 때리고 다 하면서 통과한 기록이라서 기록 자체는 마음에 안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훈련 시에 다시금 채찍 동반한 훈련, 강한 훈련, 동반 훈련 하면서 근성 보강에 좀 성공을 해놓은 모습이라서 데뷔 전부터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말. 우승터치의 자마 파워터치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닥터 위크가 이끄는 레이스 빨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 동반해서 1번 파워터치가 붙어서 이 말을 압박해서 간다면 조금 빨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경험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압박 전개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 아쉬웠던 2번 파이널 프런트와 7번 담양채강이 직전에 못 이뤘었던 라스트 끝걸음을 이번에는 역전으로 올려붙이는 순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3번 닥터위크 직전에 못 나갔었던 선행, 이번에는 강공으로 표현이 되어주기를 기대를 하해 보면서 우승터치의 자마 1번 데뷔전부터 강공 기대해 보겠고 추임력 발휘할 2번 파이널 프론트와 7번 담양채강의 선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네, 일단 18두 단촐한 편성이긴 합니다만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이고 전개상무 3번 닥터위크가 이번에는 편성 호기도 만났고 안쪽 게이트에 선두 장악에도 나설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그 부분의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자, 우승터치의 자마 1번 파워터치, 모전 여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자, 이번엔 최성진 의원, 외곽의 8번이 금강 7보를 가장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네, 김재영 위원의 전개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말씀해 주신 세 마리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쪽에 있는 개인적으로 저는 1번 파워터치라는 말이 물론
김정우 의원께서 선행으로 언급해 주신 3번 닥터웨이크도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에서 추진 없이 초반에 전개를 풀었기 때문에 분명히 더 나올 스피드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그래도 1번 파워터치의 초반 게이트 시점의 선행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승 터치의 자마, 스피드 매우 좋을 가능성 높은 이 파워터치 데뷔 전부터 편성 잘 만났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3번 닥터웨이크와 또 7번 담양체강까지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8번 금강칠보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언급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9월 달에 파행으로 주기는 좀 길어졌는데 10월부터는 완치된 모습으로 훈련을 잘 소화했습니다. 이번 경주 사실 9월 출발 심사도 9월 달에 출발 심사도 양호하게 잘 통과를 했고 데뷔 전에 사실 안쪽에 끼이면서 양 옆에 말보다 스피드가 떨어지는 모습으로 뒤로 확 밀려버렸는데 다행인 것은 그 당시에는 여러 마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두수가 출전하는 편성에서 안쪽에 끼어 있었고 이번은 굉장히 단촐한 편성의 최외곽 게이트 중속은 좋은 말로 판단됩니다. 초반 스피드는 초반에 약간 굼뜬 모습은 있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앞선에 가담하는 모습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능력은 충분한 말로 판단되는데 8번 금강칠보의 도전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금강칠보 직전에 최승주 의원이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페인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로 중간에 출발이 좋지 않아서 사이 말들에게 끼어서 좀 전개가 안 좋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네, 이 말이 워낙 등치가 좋다 보니까 초반에 약간 굼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심사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에서 자유롭게 자기 중속을 발휘하자 초반 200m 기록이 이 정도로 나왔는데 이 데뷔 전에는 양 말에 끼이면서 뒤로 밀려버리니까 만회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보셨다면은 분명히 그것이 페인이 될 수 있겠고요. 8번 금강칠보 같은 경우가 더 보여줄 거름이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조금 거리를 늘려서 나오길 바랬어요. 가속이 늦게 붙습니다, 이 말은. 덩치가 크고 초반이 둔탁한 그 느릿한 걸음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도 미국의 어느 경마장처럼 초반에 50m는 가속 타이밍으로다가 스타트 이후에 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 가속을 얼마만큼 빠르게 끌어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난 거리에서 도전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는 이제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는 부분은 있지만 최성진 의원하고 보는 맥락이 좀 같은 것 같아요. 담양체강이란 마필이 약간 기댔던 모습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지만 레이스 흐름을 감안하면 잘 뛸 가능성, 파이널 프린트 그리고 닥터웨이크 모두 선두권 공략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저도 금강칠보를 높게 평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결국에는 마방 기대치고 직전에 상당히 높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저 역시도 높게 평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직전에 이제 최악의 졸전 이후에 파인기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마방 이적해버렸어요. 27조에서 지금 13조로 10월 달에 아예 이적을 해버리죠. 그만큼 기대치가 정말 실망감이 좀 컸다라고 느껴졌거든요. 모래 안 맞고 뛴다라면 그 마방의 의지도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읽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래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모래 때문에 금강칠보가 뒤로 쳐졌다. 혹은 앞서서 최승준 의원이 얘기했듯이 연말들 사이에서 압제를 당하면서 아쉬웠다. 그 어떠한 이유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이 말은 느릿한 주법에 탄력이 붙고 난 다음에 그 보여주는 스피드감은 상당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 동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얘 스피드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앞서서 돌아왔었던 그 과정을 못 본 상황에서는 그 스피드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즉 가속이 늦게 붙는다라는 단점을 1000m에서 어떻게 극복을 해주느냐. 저는 오히려 그냥 앞에 쫙 붙어가지고 7번 담양체강이 바깥으로 삐치려는 것을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에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말 8번 금강칠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위원들 간 논란의 핵심 포인트가 될 8번 금강칠보. 당일 많은 인기를 모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지영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니 일견 일리가 있는 그런 그런 설명이었고요. 거구의 체격의 스피드가 그리고 좀 늦게 붙는 발동이 좀 늦게 걸리는 이제 그런 유형이다. 그래서 최단거리에서는 불리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설명의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네, 3번 닥터위크 직전에는 흐름 빠른 레이스에 초반 자리 잡지 못하고 훔이 밀렸습니다만 신마들의 경주는요 한 번 뛴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과거에 직전 경주에 후미에서 늦바라고 맨 바닥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경주에 힘 붙으면 선행도 나설 수 있다는 거죠. 3번 닥터위크가 여기서는 선두 장악에도 나설 수 있는 공산이 큰
자, 이번에 편성옥이 만난 마필로 보이고요. 1번 파워터치도 자, 혈통적 기대치, 스피디형 혈통을 물려받았고 데뷔전에 즉시 전력을 보일 수 있다는 평가. 2번 파이널 프린트, 다리 들고 늑발을 했고 늑발 후미 막판에 걸음 여력 보였습니다. 이번에 안쪽 게이트죠. 김정희 형께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은 당일 요 8번 금강실보 추천권에서 아예 배제할 겁니까? 저는 아예 배제를 하고 싶어요. 일단 체중도 많이 빠져야 되고요. 본인이 갖고 있어야 하는 체격보다 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당일 또 급격하게 체중이 빠지는 것도 좋은 현상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1300m 나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천 배제입니다. 늘어난 거리에서 노림수를 두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부산 4경주 신예마들 신마 경주는요. 코스 이점도 있고 전개가 가장 유리해 보이네요. 3번 닥터 위크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자, 제주 4경주 브리더즈컵 영건 특별 경주입니다. 자, 5세 이하 1등급 마필들 출전을 했고요. 경주 거리가 900m입니다. 변수가 많이 작용할 듯합니다. 네, 현재 제주마 1등급에서 내노라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대신에 5세 이하 마필들인데 직전에 제주 자치도지사배 클래식 대상 경주에서 뛰었던 말들, 그 경주에서 챔피언 자리에 올랐던 말도 있고요. 그런데 변수로 작용할 부분은 경주 거리라는 겁니다. 제주마에게 가장 장거리였던 직전 제주도지사배 클래식 대상 경주는 1200m 최장거리였고 이번에 브리더즈컵 영건 제주 4경주는 900m입니다. 경주 거리가 많이 줄었죠. 그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듯합니다. 선행마들에게도 상당히 이번에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1등급 능력마들 대거 몰렸어요. 자, 백동일위원 가장 주목하는 말과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재미있는 편성이죠. 어찌됐든 당일 인기를 끌어줄 마필은 분명히 이두가 그 인기를 끌어줄 거고 그 외의 마필들의 이 틈을 깰 수 있느냐가 이 경주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중심이 될 마필이 저는 군자삼락이라는 것에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데뷔 이후부터 8연타, 브리더스컵 2세 때도 준우승을 했었고, 제주 1마배 그리고 여러 번의 이제 대상 경주에서도 1등급 자체에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던 마필이죠. 이제 레이팅 체계 이전 점수 체계에서 그 높아진 부중 때문에 기복을 많이 보였다라면 레이팅 체계로 변동이 되고 나서부터 가장 많은 이점을 받는 것이 이제 군자삼락 같은 마필입니다. 최근의 모습 모든 경주에서 여력 있는 자유전개 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레이스림에 구애받지 않은 군자삼락은 이번 경주도 믿을 만한 마필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후차권에서는 역시 직전 선전을 해준 번개 왕자가 눈에 띄죠. 번개 왕자가 최근의 주행 습성이 거의 바닥에서 올려붙이는 취입의 모습으로 싸워주고는 있지만 번개 왕자는 선행 마필이었어요. 2018년 1월 달부터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취입의 습성으로 변경을 해서 마필을 변경시켰었고 그 변화된 주폭 속에서 타이밍을 잡아가면서 최근 이어가고 있죠. 거리가 줄었다라면 이 마필이 그렇게 심한 취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스피드를 갖추고 있어서 선입가담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전력이고요. 4번마 한라왕후가 강해진 상대 틈은 있지만 빠른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구도죠. 단독 선행 찬스 맞은 한라왕의 스피드도 역시 같이 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곽에 있는 8번 동부여거리 전개 자체는 상당히 자유롭죠. 흐름에 따라서 게이트에 따라서는 선행까지도 모색을 해볼 수 있고 선입 취입 모두 자유전개 이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 대비 좀 더 편안하게 전개 요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꾸준함이 장점인 8번마 동부여걸도 이번 경주에서는 가시권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7번 군자삼락을 필두로 번개 왕자 그리고 한라왕후 8번 동부여걸을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직전에 제주마 최강자 반열에 오른 7번 군자삼락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과연 줄어든 거리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을지 하지만 최강의 능력마저. 자, 이번엔 최성준 의원, 복병 전략함도 관심 있는 듯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번 경주 주목하는 말은 4번 한라왕후입니다. 3세 앞말 편성에서는 굉장히 가장 뛰어난 모습 그동안 보여줬습니다. 900m 거리에 강점이 있는 말로 2017년에는 브리더스컵 우승, 2018년에 더비 우승, 여기에 제주일보배 준우승 등 이미 잠재력은 입증한 말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편성 사실 강한 상대 만난 것은 분명하지만 900m 거리라면 이 말의 특징, 스피드, 충분히 스피드를 통해서 경쟁력 발휘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과연 이제 선행을 얼마만큼 편하게 받아낼 수 있을지 부담 중량 올라갔는데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4번 한라왕후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지영 의원. 자, 틈새 노릴 이 복병 전력 한두 높게 평가하시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5번 으뜸공신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제주일마배 우승마였죠. 그만큼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그 바람에 높아진 부담 중량으로 고전도 많이 했었단 말입니다. 레이팅 체계로 바뀌면서 이제 57kg, 게다가 대상 경주이기 때문에 해볼 만한 부담 중량인 것도 호재인데다가 무엇보다 직전 경주 큰 대회였죠. 대상 경주에서 외곽 게이트가 좀 불리했나요? 거기서 이제 초반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힘 소진이 너무 컸었던 것이 결국 페인으로 연결이 됐는데 직전보다는 훨씬 거리를 대폭 줄여서 나왔다라는 거. 직전 1200이었고 지금 900m니까 대폭 줄인 거리와 상대적으로 선입권 도전이 용이하다라는 강점을 살려서 작년 우승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만끽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대다수 이번에 출전한 말들이요. 여타의 일반 편성에서는 경쟁력이 있겠고 마령 조건이기 때문에 앞말은 56, 순말은 57의 보증이 부여가 됩니다. 자, 역시 직전 경주, 대상 경주에서 챔피언 자리에 올랐던 7번 군자 삼락이 제주마 최장거리까지 완벽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흐름 빠른 레이스의 거리가 줄어든 이번에 900m 거리 한 박자 빠르게 스퍼트를 해야겠죠. 기승 기수가 문현준 기수죠. 정확히 알 겁니다. 이번에 선두 흐름이 4번 이 한라왕후나 6번 장타명성, 6번 장타명성이 직전에 제주 도지사회 클래식 대상 경주에서 선행을 나섰었죠. 막판에 무너졌지만 이 4번이나 6번 장타명성이 이제 선두 주도 레이스로 빠르게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이 7번 군자 삼락은 역시 직선 한발 월등한 결정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챔피언의 위용을 다시 한번 펼쳐 보일 수 있을 듯합니다. 7번 군자 삼락이고요. 8번 동부여 거리 직전 경주. 자, 인커스 최적을 선입하며 우승을 했던 전력이죠. 자, 그 전 경주가 도지사배 클래식 경주에서는 4착을 했고 선입권에서 가장 끈끈한 전력이 가능해 보이는 8번 동부여 거리 되겠고요. 6번 장타명성이 여기서는 충분히 선행을 받아낼 듯합니다. 직전에 도지사배 클래식 대상 경주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시종 1, 2호천이라는 말에 압박을 받고 막판에 무뎌진 아쉬움이 있는데 자, 이번 경주 부담 중량 올라간 4번 한라왕후보다는 6번 장타명성이 오히려 선두 장악에 나서준다라면은 줄어든 거리에서 버텨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6번 이 장타명성이 되겠고요. 3번 번개왕자도 직전에 늑발하고 압도적인 추입을 했죠. 여기 4번 한라왕후도 선행에만 성공해준다라면은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보이네요. 네, 결국 제주 4경주 브리더즈컵 영건 특별 경주는요. 현 시점 제주마 최강자죠. 7번 군자 삼락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9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 등급에서 이제 최단거리, 단거리 레이스 좀 다소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 이번에 편성호기 전개 찬스를 맞았고요. 승급 전에 재도전이 가능한 마필도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펼쳐지는 전개 양상과 경주 여건에 따라 성패가 가려질 듯한데요. 자, 그 부분 모두 정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붙어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부산 5경주, 김정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자, 9대 단순한 편성이라고 하지만 이 편성 누구라도 선행을 나선다. 편하게 나설 필요도 없어요. 선행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입상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말들 편성입니다. 대부분이 입상 도전 가능한 가운데 전형적인 추임말이라고 볼 수 있는 말은 6번 해동력을 원이에요. 따라가면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빠른 흐름과 자신의 선임력, 따라가는 그 전개 이점을 모두 원활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승부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 중심에 7번 부경 스토리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둘째치고
가운데 그 1번 말하고 그 사이에 있었던 영웅지향이라는 말을 방해를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기승을 했어야 되는가라는 점이 굉장히 의아했었던 경주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히 자기 갈 길 그대로 갔으면 됐던 말이에요. 즉 승급전에서부터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판단을 내려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정도윤 기술 안전을 교체했고 훈련 내용 좋았던 부경 스토리의 힘차가는 모습, 선두권, 강공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5번 골든나이트 지금부터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올 7월 달에 이미 한번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골든나이트인데요. 그때 당시 이겼던 상대가 우승환호예요. 무려 우승환호. 자, 우승환호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 경주에서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었던 선행형 말이죠. 당시 골든나이트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그때 당시만 해도 우승환호는 바깥으로 기댔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코차로 신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올라왔었던 입상 당시, 우승 당시의 컨디션을 지금 모두 회복을 해놓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직전 상대, 그때 상대보다 지금 약해요. 충분히 더 좀 가능한 5번 골든나이트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모닝브라보 승급전입니다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 순발력과 선행력은 여전히 좋은 컨디션, 여전히 좋은 모습이라서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말. 여기에 기습 선행 복병으로는 1번 스웨그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선행을 못 나가서 모래를 계속 맞았어서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1번 게이트 들어온 이상 강공은 필연 1번 스웨그까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정희 의원님의 추천 잘 들었고요. 역시 그 안에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저 역시도 동의를 합니다. 부경 스토리의 최근의 변화, 골든나이트, 모닝브라보까지, 스웨고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점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중심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4두의 선전도 기대가 되지만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9번 호프불 사이먼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2착 승급이긴 하지만 선입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좀 매력이 있겠죠. 안쪽 1번 스웨고도 편한 사람이 나섰을 때 뛰는 마필이고 모닝브라보가 데뷔 이후 3번의 경주가 모두 불량주로 여건이었다는 점은 좀 염두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골든나이트, 부경 스토리 모두 선행권. 그렇다면 따라가는 호프풀 사이먼도 이 틈새를 역용해 볼 수 있는 그 전개 조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인데 감량 조건 중 호프풀 사이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민을 많이 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결론은 몇 번의 그 복귀를 해보아도 어쩌면 이 말은 그게 다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선행을 가도 오히려 무너지고 따라가면서는 흐름을 너무 잘 타죠. 그러니까 좀 유행에 민감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 천상 따라가다가 결국은 근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웠는데요. 승급전 역시 적응기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 말로 9번 호프불 사이먼 말씀드려볼게요.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편성에서 김재훈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의 선정 가능성 충분히 높습니다. 이 틈을 파고들 수 있는 말로 저는 4번 옥던여걸이란 말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스피드가 지구력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좋은 모습인데 그래서 단거리에서 잘 뛸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선행형 전개가 아니라 앞선 보내주고 자기만의 걸음으로 막판의 직선에서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되는데 이번 경주에서 모래 예민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쪽에서 차분하게 선입형 전개를 한 후에 직선에서 추입해서 올라올 수 있는 말 중에 4번 옥단여걸이 편성을 좀 만나지 않았나라는 판단인데 이 4번 옥단여걸의 추입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옥단여걸 추입하면 안 될 거예요, 아마. 이 말은 직전 경주 2주 전이었죠. 휴양 복귀 전 그때 당시만 해도 상태감이 상당히 좋아져 있었던 현장 컨디션도 상당히 좋았었던 모습이어가지고 정말 껄끄럽게 느껴졌었던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지금 편성이 딱 나오니까. 이 말은요. 첫 승을 1300m에서 합니다. 정말 느린 흐름에서 본인이 선행주도 레이스를 한 끝에 거뒀던 우승이었죠. 지금 편성 빠릅니다. 흐름 빨라요. 거리가 줄었다고 유리한 말은 아니라는 점 강조드려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스피드가 좋은 또한 스프린트형 마필에게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7번 부경 스토리가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 2선에서 경합 레이스로 무너졌습니다만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였다. 그러면 이번에 선행을 나서던 2선에서 유리한 전개를 펼쳐내던 7번 이 부경 스토리는 당연히 중심권의 마필이 되어야 한다라는 평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2번 모닝브라보도 이제 천지굴건염 병력 공백 이후 거세도 단행했고 최근에 연투의 상승세 좋은 능력을 보이고 있죠. 자, 빈틈 파고들 전력 3번 무초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 말이 최근에 연달아 착승권의 아쉬움, 흐름 빠른 레이스 적응 못하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 직전에는 흠이 외곽 돌고 힘안배제를 못한 가운데 늦추입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막판에 탄력적인 끝걸음에 여력을 남겼어요.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갔고 초반 전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이번에 다시 한번 김호수 기용인데 이 3번 무초의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무초가 저는 선행을 나간다면 상당히 무서울 것 같은데 사실 직전 경주엔 더 빠른 상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어쩌면 이 말은 지금 그 질주수선 변경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직전 경주 내용 자체가 초반에 굉장히 적극적인 제어였어요. 그 결과 라스트 끝걸음 약간 보여주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초반의 적극적인 제어는 요배통으로 나타나게 되죠. 지금 요배통 병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무초가 이번에 만약에 갑자기 급속으로 선행을 나갈 리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번 편성도 따라가면서는 경쟁력을 보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5경주 붙어서 이길 경주로 김지영 의원이 준비했고요. 믿음직한 중심권의 마필 축으로 이 도전권들 최선 압축, 최강의 한 수로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5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혼합 4등급 9대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혼합 2세마 경주 모두 미국산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고요. 4등급 경주지만 3등급 상금이 부여가 됩니다. 마방마다 당연히 의지를 가지고 출전시키는 6경주가 되겠는데요. 이미 직전 데뷔전에서 월등한 능력을 보인 말도 있고 데뷔전 치르는 10마 중에 기본기 출중한 말도 몇 두 눈에 띕니다. 자,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드릴 경주 오늘은 6경주입니다.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주거리 최단거리 1000m 2세 신예 잠재력의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죠. 분명히 앞으로 마방을 대표할 수 있는 주폭을 가진 전력들도 눈에 띕니다. 힘과 스피드를 고루 갖춘 마필들 사이에서 누가 전개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지, 누가 더 보여줄 탄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면밀하게 살펴왔던 경주입니다. 종합적인 분석에서는 우선적인 4두를 눈여겨봤던 경주인데요. 1번, 2번, 그리고 5번, 8번 이 4두가 결승선까지의 모습이 좀 기대가 되는 구도죠. 레이스 자체에서 초반에 스피드를 보여준 스피드 면에서는 선두권 장악까지 가능하다고 판가했던 전력은 역시 4번마 신의 전력인 4번마 무패찰리라는 전력입니다. 외곽에서 스피드를 보였던 그리고 재건 마필과의 스피드 대결이었다면 데뷔전 자체도 선행권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직선까지 여유감은 또 훈련을 통한 탄력감은 좀 크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요. 결국 저는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1번 퀄리타임이 이 무패 찰리를 쉽게 보내줄 거라 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두 마필이 경합할 수 있는 레이스, 그리고 1번 컬린타임이 밀고 나가서 선행도 나설 수 있다라면 이 두 마필이 동반 입상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무패찰리란 마필 자체가 만약 데뷔전 주로 자체가 정말 가벼운 주로가 형성이 된다면 모를까 지금의 현 시점의 모습에서 인기를 끌어줄 전력이라면 저는 높게 평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개도에서는 우선 배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번마 말씀드린 것처럼 컬린타임이 직전은 빠른 마필이 있어서 장악은 못했지만 초속과 중속에서 그 마필과 결코 밀리질 않았었죠. 인코스라면 상대보다 좀 더 앞서는 나갈 가능성 충분해 보이고요. 선입권 5번마 선양철리 2선에 가담할 것이고 또 외선에서 스피드를 보일 수 있는 8번마 자이언트 캡틴 내측을 파고들면서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2번마 바벨 드림까지 1번, 5번, 8번, 2번 촘촘한 전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데뷔전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높게 평가해야 하는 전력은 입상 전력이죠. 1번마 컬린타임입니다. 고가의 마필인 것을 떠나서 마필 지세나 주폭의 여유가 상당했어요. 인코스 파고들면서 선두권 마필이 이제 선행을 강탈당한 모습 이후에도 당하지 않았었고 종반에서 상대 마필과 싸우면서 이겨냈다는 것이 가장 크죠. 질 것 같은데도 마필 자체가 지지 않으려는 근성을 발휘하면서 이겨내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직전보다는 빠른 마필이 없어요. 오히려 선행권 레이스도 장악이 가능합니다. 주도권 가지고 있는 컬린타임은 이번 경주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후차권에선 5번마 선양철리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주행 심사 내내 스피드감이 월등했어요. 마필을 눌러줄 정도로 은폐했던 모습에 의도적으로 모라를 맞추면서도 걸음이 좋았는데 그만큼 데뷔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지만
상대가 좀 빨랐다는 거죠. 그 빠른 페이스의 상대를 만나다 보니까 아예 전개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흐름에 밀린 것은 아쉬우나 전체적인 주폭은 기본기가 충분했던 모습으로 상대 약해진 이번의 구도라면 선양철리의 잠재력은 이번 경기 다시 한번 강조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곽에 있는 8번마 자이언트 킬러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신의 세력이죠. 1억 2천이 넘는 고가의 신의 전력으로 어린 이세라고 하긴 550kg대가 육박하는 탄탄한 체형이에요. 주폭이 좁습니다. 19조의 새로운 기대주로 전체적인 스피드도 체형에 비해서 빠릿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직선 동료시의 탄력과 훈련을 통한 보강도 여유감이 좋았죠. 자, 안쪽 2번마 바벨 드림도 이번 편성 복병마의 가출은 충분해 보입니다. 데뷔전을 1600을 떴어요. 무리했죠. 30마신차로 이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며 재검 처분을 받았는데 경주를 뛴 이후부터 마필의 가벼움이 상당히 좋습니다. 재검 시도 다소 은폐한 모습에 주폭의 가벼움이 느껴지고 있고 훈련 시 성과도 상당히 가벼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측 최적의 선입이라면 단거리 1000m라면 이번마 바벨 드림의 최대 역습 가능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도까지는 인정해야 될 마필로 판단됩니다. 코스 좋아졌고 상대 좋아졌고 그리고 훈련도 좋아진 1번마 컬링 타임을 필두로 데뷔전 아쉬웠지만 분명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5번마 선양제일, 신의 기재두로 주폭이 좋았던 외곽에 있는 8번마 자이언트 캡틴, 그리고 직전에 출전을 만회할 최단거리 출전하고 있는 2번마 바벨 드림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이세마들 간의 접전 레이스 일단 직전에 검증을 받은 전력이죠. 컬린 자반 1번 컬린 타임 제 몸값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연투 개체는 당연히 높아 보입니다. 1번 이 컬린 타임을 중심으로 신마들 각각 제각각 장단점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최성준 의원 역시 1번 컬린 타임을 인정하셨고 도전권 소개해 주시죠. 네, 백동일 위원의 전개도 잘 들었습니다. 백동일 위원이 언급해 주신 중심마에 대한 설명 저 역시 동의합니다. 저는 1번 컬린 타임 굉장히 동의하고 있는데 데뷔전의 초반 스피드, 직선 추임력 모두 갖춘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변 없는 한 충분히 선전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개인적으로 4번 무패 찰리라는 말의 선행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백동일 의원이 언급하신 것보다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신마 경주, 이번 경주가 신마 경주지만 그래서 신마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보여진 모습으로 분명히 무패 찰리가 선에 나설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1000m에서 혈통상도 스피드 갖췄을 가능성 높은 무패 찰리라면 버틸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바벨 드림까지도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9번 태양이 뜬다라는 말을 복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편성에 출전하는 예스 퍼펙트라는 말과 같은 주행 심사를 거쳤는데 초반 스피드는 상대적으로 약간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직선에서의 그 추임력, 뒷심은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편성에서 앞선에 나설 말이 사실 4번 무패 찰리가 굉장히 스피드가 좋은 말로 판단이 되는데 앞선에서 만약에 경합이 일어나거나 무너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말로는 9번 태양이 뜬다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9번 태양이 뜬다의 복병 가능성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해운대 여걸이 있었던 그 제검마 필드가 뛰었던 주행 심사인 것을 감안을 하면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스피드도 내측을 파고들었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괴력이 좀 컸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저는 안쪽에 컬린 타임이 무너질 거라는 상상을 절대 할 수 없었고 중간에 말씀드렸던 마필들의 잠재력과 의지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전보다 불리한 외곽에서 전개를 펼쳐야 하는 태양이 뜬다. 앞으로 뛰어줄 마필인 것은 분명하지만 상대 전개 조건에서 좀 맞지 않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전개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분명히 무패 찰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4번. 앞에 있어서 그렇지. 이게 마음에 들어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걸 논외로 하셔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아디오스 찰리 자마 중에서 앞말들이 먼저 성장하는 것이 사실이고 순말들은 한 번쯤 경험을 한 후에 뛰는 경향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사실 이 편성에서 선행 1번 컬린 타임 그리고 바로 4번 무패 찰리가 맞습니다. 컬링 타임도 심지어는 따라가도 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4번 무패 찰리 데뷔전부터 선행 강공인데 꼭 굳이 배제를 하셨어야 됐을까요? 다시 추천해 주실 생각 없습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선택적인 폭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컬린 타임이 선행권을 나서게 된다면 분명히 무패 찰리로서는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를 했고요. 무패 찰리가 선행을 가고 컬린 타임 두 마리가 버틴다라고 한다는 것도 저는 무패 찰리가 여유감이 좀 아무리 봐도 크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나머지 준비했던 마필도 신의 전력들도 만만치 않았었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컬린 타임은 어차피 여기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패 찰리가 인기도에서 좀 멀어져서 복병의 가치가 있다라면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지만 많은 인기를 구가하는 그 인기만으로 포함이 돼 있다라면 좀 가치를 크게 못 느낄 것 같아요. 여타 설명드린 선양천리라던가 뭐 바벨드림, 나머지 마필들의 주폭도 분명히 만만치 않게 지금 갖춰주고 있어서 선행권 2두가 그냥 나서서 끝날 경주로 단순히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과연 이제 신마 중에서 진카가 어떤 말일까? 이 4번 무패 찰리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당일 4번 무패 찰리 많은 인기를 모을 듯합니다. 과연 어떤 경주 능력을 보여줄지. 분명 그 9월 29일 날 주행 심사 때와 10월 27일 날 연습 주행 시에는 확연하게 달라진 변화는 보였습니다. 연습 주행 때는 10월 27일 날 최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섰고 외곽에서 선행 받는 과정에서 살짝 무리를 한 감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간헐적인 책직 종료 추진 시 상당히 좋은 탄력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1번 컬링 타임이 과연 선행을 나설지 따라가는 전개를 펼칠지 김호수 기수가 요 4번 무패 찰리 타는데 초반 전개를 적극적으로 이뤄내는 적인 미수라고 봅니다. 망사 눈 감면도 쉬웠습니다. 만에 하나 1번 컬링 타임을 보내놓고 따라가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겠고요. 1번 컬링 타임 직전에 보여준 능력 이번에 다시금 연투 기대치는 매우 높은 능력마저. 8번 자이언트 캡틴도 주행 심사 때 잡고 선두권에서 경험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아주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19조의 신마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 이 8번 자이언트 캡틴이 되겠죠. 자, 6경주는요. 자, 그래도 데뷔전에서 월등한 능력을 보였죠. 실전 이전제에서도 연투 기대치가 매우 높은 말입니다. 1번 컬링 타임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 편성 중에 상당히 혼전도가 극심한 레이스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우리에게는 찬스가 되겠죠. 절대 강자가 없는 혼전 구도고요. 경주 여건의 변화, 거리 변화, 게이트 여건 등등 다수의 그 변경사항 또는 변수에 의해서 상당히 혼전 레이스 극심한데요. 자, 일단 레이스 흐름을 주도할 선행은 2번 티아라 위너가 받아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직전에 사연이 있던 말이죠. 9번 댄싱 비카입니다. 자, 이미 7월 29일 날 현등급에서 1400m 만만치 않은 거리를 입상을 했던 결정력이 좋은 유형의 말이죠. 직전 경주는 정말 악재가 심했습니다. 당일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당시 초반 출발 이후 3, 4코너까지 당시 타마필에게 계속해서 밀리면서 주행이 원활치가 않았습니다. 또한 코너에서 모래 맞고 전개까지 처지는 전반적으로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경주 1300m 이 첫 도전에 나서는 2번 티아라 위너가 이끄는 페이스입니다.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9번 댄싱비카 직전처럼 주행이 불편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야무지게 잘 타는 또 최영경 기수가 재기승을 합니다. 9번 댄싱비카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중심권의 마필 강조드려보겠고요. 8번 말리브 룰러가 최근에 연달아 현등급 착순권의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달리 말하면은 이제는 강한 상대 벗어나 이번엔 해볼 만한 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전에는 흐름이 빠르고 앞선에 강한 전력의 선행선임 맡은 바구니에서 후미 늦추입 고배를 마셨습니다만 이번엔 앞선이 그리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직선 한 발 월등한 탄력을 겸비한 추임맛 8번 이 말리브 룰러의 선정 기대치는 충분해 보이고요. 자, 2번 티아라 위너가 여기서는 어찌됐든 단독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고요. 자, 게이트는 안쪽, 직전에도 선행 강공 작전 1000m 거리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이번에 승급전 다시 한번 게이트 안쪽 받았고 늘어난 거리에서도 선행 1승 기대치가 높은 2번 티아라 위너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엄지척이 최근에 연달아 1600m 인기를 끌고 사그라들고 아쉬움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 거리 내린 1300m입니다. 선의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에 10번 엄지척 내린 거리에서 자, 버텨낼 수 있는 끈끈한 전력 10번 엄지척까지 걸어누려 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부산 7경주는요. 직전에 너무 전개가 꼬였어요. 하지만 이번에 종발한반 월등한 결정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9번 댄싱 비카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상당히 여러 두의 마필들 부각받을 편성이지만 적정거리 편성 출전 의지 강하고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역시 명확하게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오늘 편성 중에서 가장 좀 어렵지 않나 싶을 정도로 난타전인 구도를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주신 마필들 티아라 위너라든가 또 발리브 룰러, 댄시비, 검측 다 좋은데 저는 이번 편성에서는 좀 타이밍을 만난 마필은 이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마 다이나믹 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35점까지의 이제 레이팅 편성인데 가장 높은 레이팅인 33점을 부여받고 있는 다이나믹고가 이제 거세 이후에 첫 도전에서 바로 입상을 차지할 만큼 탄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두 번의 경주는 빨랐던 페이스에서 이제 흐름을 못 따라가고 좀 아쉬움을 남겼다 하더라도 가장 약한 상대의 선두권 페이스 좀 강하지 않더라면 기본 능력이 좋은 다이나믹고도 이번 편성에서 반드시 좀 체킹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마필은 왜 언급을 안 해주시는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7경주가 워낙에 이제 혼전 구도기 때문에 여러 두의 마필 거론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5번 다이나믹고가 이 편성에서는 레이팅이 제일 높죠. 33. 자, 이 말이 과거에 기대는 악벽, 내측 기대는 악벽이 좀 심했던 말이죠. 공백 이후에도 지난 8월 5일 날 복귀 전 입상 시에도 내측 기대는 악벽을 보이면서도 입상을 했습니다. 기본 능력은 출중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두 차례 경주는 모두 착승권. 직전에는 3, 4코너에서 양념 마필과 추돌로 인해서 주춤거리는 게 페인으로 봅니다. 전개가 잘 풀려야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선두권이 또 몰락할 경우에 막판 한 발이 가능한데 결코 배제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당일 상태감과 컨디션 확인해보고 이 복병 가치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5번 다이나믹고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MC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경주 편성 만난 말이 한 마리 있다라는 판단하에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3번마 메이저선입니다. 직전 경주 사실 입상권의 성적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다른 말을 방해했다는 게 인정이 돼서 심의로 실격을 받은 말입니다. 좀 아쉬웠는데 사실 그 당시에 초반 스피드, 그다음에 직선에서 추임력, 사실 워낙 추임력은 좋았던 말인데 다만 초반 스피드가 붙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동안 계속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이 이제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초반 스피드까지 갖춰졌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앞선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은 이 정도 편성이라면 차분한 선입전개 후에 뒷심발이가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3번 메이저선 다시 한번 재도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직전에 타마필 방해로 3위로 도착했습니다만 실격당한 말이죠. 이 3번 메이저선은 그야말로 어떤 특징이 없는 말로 보여요. 초반에 적극적으로 앞에 붙었던 직전 경주도 결국은 3착이고 참고 한 발 쓰면은 타이밍이 늦죠. 이번에 일단 원사이드 선행 나설 2번 티아라 위너 아예 선행나 버텨낼 수 있는 전력이고 중선위권 혹은 추위권에서도 막판 결정력이 월등한 마필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 3번 메이저선은 이번에 좀 편성이 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엄청난 혼전 경주여서 정말 들어오면은 이 추천이 딱 성공을 해주신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큰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대목은 무엇이냐면 다 전반적으로 추입권 말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2번 티아라 위너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입형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말들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이 편성 생각보다 빠를 거예요. 2번 티아라 위너를 필두로 해서 1번 서라벌 여제도 언제 한번 선행 나가보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말 중에 하나고요. 4번 우라노스 제이 역시 직전 경주 페인이 선행 실패였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7번 신비한 여인도 직전 경주는 워낙 빨리 킹삭스 빅풋 나온 경주니까 앞에 가보지도 못하고 승급전을 그냥 졸전으로 마무리했습니다만 근성 하나는 상당히 좋았고 중속이 원체 좋은 말들이죠. 선두권 두텁게 형성되지만 경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중에서 7번 신비한 여인 한번 여쭤볼게요. 신비한 여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경주 편성이 너무 강했어요. 이번에 충분히 자기가 2, 3선 공략을 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선의권을 좀 강조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제가 이제 이 7경주 편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직전에 다소간 이제 사연이 있었고 좀 진로가 꼬인 마필에게 제가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런 말들이 9번 댄시미카와 8번 이제 말리브 룰러가 되겠죠. 2번 티아라 위너는 아예 선행을 받아낼 수 있고 7번 신비한 연인도 당일 좀 주목을 받을 말로 보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가 킹삭스의 빅풋 편성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그 졸전이었습니다만 자 이번에 편성은 약해지긴 했어요. 직전보다는 하지만 선의권에서
한 발 쓸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직전에도 뭐 흐름이 빠르고 강했습니다만 좀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쳐냈더라면은 막판까지 좀 버텨낼 수 있지 않았을까. 막판 걸음을 보면은 너무나 이걸 아예 의지를 꺾었던 건지 그만큼의 능력인지 실망감이 컸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후착 도전권으로 좀 돌려놓긴 했습니다만 일단 뭐 7번 신비한 연인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개는 상당히 수월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7경주 편성에서 좀 높게 평가하는 말들은 현등급에서 그래도 1300, 1400 거리에서 결정력을 뚜렷하게 발휘했고 검증받은 전력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아무리 뭐 후미에서 올려붙인 추입형 마필이든지 그 마필들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7번 신비한 여인은 상대적으로 아랫 순위로 내려놓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이 7경주는요. 직전에 전개 꼬인 아쉬움, 이번에 뭐 두 번 다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직선 한 발 결정력이 월등합니다. 9번 댄싱 비카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정확히 옥석을 가려 당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국산 4등급 8개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은근히 도전 가능한 전력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단촐한 편성이긴 하지만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고 거리 내린말도 있고요. 뭐 승급전의 상승세 연학을 마필 등등 다수의 도전 세력들이 혼재한 이 8경주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부산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말은 안쪽에 있는 4번 퀸오브 캡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거리 위주에 보통 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직전에 처음으로 이제 1600m 경주에 도전을 했는데 늘어난 거리에 좀 막판 아쉽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다시 줄어든 거리에 정말 운 좋게 선행 편성까지 만났습니다. 굉장히 앞선이 단촐한 편성이고 경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극히 적은 편성이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 줄어든 거리라면 능력상 퀸오브 캡틴 버텨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번 배가원이 도전이 가능합니다. 도주 습성 버리고 따라가는 전개에 완전히 적응한 말인데 선취입이 자유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빠른 말이 말씀드렸던 안쪽에 있는 4번 퀸오브 캡틴밖에 없기 때문에 선입전개할 말들은 여기에 또 선입전개를 노리는 말들 7번 조이풀 스토리와 8번 바운드 퀸즈가 더 외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6번 배가원은 경우에 따라서 선행마 옆이든 아니면 선행마 뒤에서 곧게 따라가든 최적 전개가 가능합니다. 6번 배가원의 전개 이점 말씀드리겠고 7번 조이풀 스토리 같은 경우도 선행마 또는 선행마 옆에서 따라갈 때 가장 좋은 성적 보이는 선입형 말입니다. 직전에도 그런 전개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번 경주 빠른 말 없는 편성 역시나 좋은 자리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8번 바운드 퀸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 맞는 걸 싫어해서 선행마 옆에서 따라가면서 성적을 내는 말인데 직전에 점프하면서 늑발했습니다. 뭐 공백도 있었고 이번 경주 정상 출발이라면 충분히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선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말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빠른 말 없는 편성을 만나서 경화 없는 선행 가능성 높은 4번 퀸오브 캡틴을 중심으로 선입 전개, 선입으로 도전할 수 있는 6번 배가원, 7번 조이풀 스토리, 8번 바운드 퀸즈의 도전 양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는 크게 이견이 있는 경주는 아니죠. 저희 또 4번 퀸오브 캡틴이 얇은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스피드감은 1400까지는 좀 잘 뛰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진짜 1600이 전개가 좀 수월하게 풀렸던 경주가 아닌 것을 감안을 하면 이번 경주 레이스 주도권은 저희도 인정하고 싶고요. 뭐 7번마 조이풀 스토리, 6번마 배가원 두 마필 모두 동조하고 싶고 저는 안쪽에 있는 1번마 빅레드 이지는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어찌됐든 이 마필 자체가 데뷔 초부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아서 성장을 좀 빨리 할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졌어요. 근데 최근에 힘이 차면서 9월 달 그리고 직전에 1600 레드 클라우드가 이끌었던 하이피스도 선입권에서 근성 있는 모습을 발휘했기 때문에 결국 퀸오브 캡틴이 선행을 가면 안쪽에서 가장 편하게 따라갈 빅레드 이지는 승급전에 관계없이 반드시 체킹이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하는데 이 마필은 왜 언급을 안 하시는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오두의 마지막으로 배치한 말입니다. 이 말은 지구력에 비해서 스피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편성이 사실 승급전에 좀 강한 상대를 만난 편성이기도 하고 느린 흐름에서 사실 잘 뛰는 말인데 이번 경주가 좀 강해진 상대의 직전보다 줄어든 거리
여기에 직전보다 좀 빨라진 흐름이 예측이 됩니다. 아무래도 7월 15일 경주 같이 1,400m에서 흐름이 조금 빨라질 경우에 약간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느린 흐름에 좀 더 거리가 늘어났을 때 좀 더 강하게 보고 싶은 말이고 이번 경주는 이제 승급전 적응의 무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1번 빅레드 이지에 대해서는 백동일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좀 더 강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번 퀴노브 캡틴 이번에 뭐 선행을 나선다면 더 좋은 경기력 기대해 볼 수 있겠고 7번 조이풀 스토리 역시 마찬가지죠. 4번, 7번 나란히 선행을 한번 응수해 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휴양마입니다. 2번 승승장구는 질문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4등급 승급 이후에는 조금 부진했고요. 골마겸으로 인해서 이제 좀 휴양이 좀 길어진 상태입니다. 회복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 5등급, 6등급을 통과해 올 때에도 그때 당시에도 골맞기가 있었던 상태에서 기본기로 응수를 하면서 우승과 입상으로 4등급까지 올라온 전력이거든요. 근성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한 말이 이번 승승장군이 아닐까 싶은데 이 승승장군에 대한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휴양전에 사실 정말 꾸준한 모습 보여줬던 말입니다. 우승은 아니더라도 입상 또 착순 굉장히 자기의 능력을 계속 보여줬던 말인데 제가 판단할 때 이 말도 빅레드 이제와 비슷하게 스피드보단 지구력에 강점이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거리가 1,400m로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좋아진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말이 이제 4등급에 올라와가지고 보여준 경쟁력 아직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말로 판단이 되고 사실 이번 편성에서 스피드 우위의 말들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이 말들이 이제 싸우지 않고 경합 없이 이끌어갈 거라고 예측하는 입장에서 이 승승장군 같은 경우는 보통 휴양전에 입상을 할 때도 앞선이 싸워줄 때 추입으로 그 틈을 파고드는 그런 어떤 작전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구도는 앞선이 싸울 가능성이 매우 적은 구도이기 때문에 입상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승승장군 추임마 아닙니다. 이거 선임마예요. 로카드 세븐이 이끌었었던 선행 레이스에 바로 이 선에서 응수하면서 입상까지 차지했었던 전력입니다. 이번 승승장군이 이런 흐름에서는 오히려 빨라졌다, 빠른 흐름이라고 보신다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추천해 주시는 바운드 퀸즈나 베가원처럼 약간 느릿한 말들보다는 오히려 부담 중의 면에서도 가볍고 이번 승승장군 선임력 충분한데 휴양이 좀 걱정이 되시는 겁니까? 그거라기보단 승승장군은 사실 데뷔 초에는 앞선에서도 전개를 좀 풀어가려고 했지만 이 스피드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중후미 전개 또는 중간쯤에서 전개를 많이 했고 그런 상황에서 앞선이 경합으로 치열해졌을 때 선추입으로 올라오는 그런 전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로카드 세븐이나 뛰었던 경주는 선입 전개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따라가는 전개를 주로 해왔던 말이고 그 이유가 스피드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다라는 판단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번 편성도 또 휴양 공백도 있지만 앞선에서 빠른 말들 몇 마리가 경합 없이 편하게 경주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 승승장군이 앞선에서 완전히 경주를 펼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라서 추입형 전개 또는 선추입형 전개라면 이번 경주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앞에 나서는 그 전개 유리한 마필이 4번 퀸오브 캡틴과 7번 조이풀 스토리가 되겠죠. 4번 퀸오브 캡틴은 직전에 2선 인코스에서 응수를 했습니다만 아쉽게 4착인데 거리가 1,600이었죠. 이번엔 줄어든 거리 1,400m 선행을 무리 없이 받아낼 듯합니다. 직전에 졸전을 만회할 4번 이 퀸오브 캡틴이고 7번 조이풀 스토리는 직전에 늦발 이후에 추돌 외곽에서 선두권에 가담을 했고 긴 구간 경합을 하고도 능력 발휘를 했단 말이죠. 상당히 근성이 보강된 마필로 보여요. 이번에는 2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펼쳐낼 수 있는 조건 7번 이 조이풀 스토리. 이 뒤에 앞선 마필들 주목을 하셔야 되고 여기 이제 늘어난 거리 유리한 마필이 한두 있어요. 바로 5번 어록인데 늦밟기가 좀 심각했던 말인데 늦발하고도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으로 1,300을 지난 1,300m를 8월 달에 3차까지 했고 최근에는 심각한 늦발은 하지 않습니다. 항상 후미에 있습니다. 1,300 거리만 최근에 계속해서 착승권의 아쉬움인데 끝걸음의 여력은 좋았어요. 이번에 늘어난 1,400m 선두권이 무뎌질 때 이 5번 어록이 분명 올려붙일 수 있는 걸음이 있다라고 평가하는데 최성진 의원요, 5번 어록의 종반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인적으로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말입니다. 다만 이 말도 반사이익을 좀 얻어야 되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데뷔 초에는 이 말도 앞선 전개를 하기도 했고 하지만 앞선에서 성적을 낼 때는 느린 흐름이었을 때고 좀 빠른 흐름에서는 무뎌지는 모습 그래서 이제 추입형 전개로 변경을 했고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던 이 편성 자체가 굉장히 빠른 말들이 치열한 어떤 그런 경주를 앞선을 이끌어가는 그런 편성에서 반사이익도 얻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드렸죠. 이번 편성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앞선이 굉장히 싸움 없이 무난하게 느슨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늦추입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부산 8경주는요. 일단은 전개 이점과 편성 호기를 만난 말입니다. 웬간하면 선행을 나서겠죠. 4번 퀸 오브 캡틴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준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9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 등급에서 꾸준하게 경주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당수의 마필들이 눈에 띄고요. 승급전 나서는 마필 또한 신마에게도 도전이 가능한 전력으로 보는데요. 전반적으로 인기만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자, 부산 9경주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부산 9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눈에 띄게 편성을 만난 말이 한 마리가 출전하고 있고 후착 말들을 압축할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편성 만나서 믿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중심마는 6번마 프로칸설입니다. 직전 데뷔전 한 번의 경주만을 치른 아직 어린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경주로도 충분히 잠재력을 입증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초반 스피드, 직선 추입력 모두 갖춘 말로 판단이 되고 다행히 이번 편성상 초반 스피드가 그렇게 특출난 말이 아예 전무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선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늘어난 거리지만 경합 없는 편성일 가능성 역시 다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버텨내고 우승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도전할 말은 7번 스타로드라는 말인데 역시나 직전 데뷔전 치른 아직 어린 말입니다. 잠재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판단을 합니다. 데뷔 전에 1300m로 바로 출전을 했을 만큼 지구력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말인데 직전 경주 초반에 워낙 빠른 말들이 많아서 안쪽에 갇히면서 원하는 중속 발휘를 하는데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직선 추입력만으로도 3착의 모습,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이번 경주 빠른 말이 6번 프로칸설, 또 외곽에는 11번 아일캣 이 두 마리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는 만큼 선입 후에 직선에서 추입 경쟁력 충분한 말로 판단이 되고 또한 11번 아일캣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선행 선입 자유롭고 스피드가 워낙 뛰어난 만큼 외산마 경주지만 상관없이 충분히 경쟁력 발휘 가능한 말로 판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8번 타고난 질주라는 말이 도전이 가능한 말로 판단이 됩니다. 직전 경주 정상 출발을 못했습니다. 뒤로 밀린 후에 누추입을 했지만 아직 3세의 어린 말이고 이 말이 훈련 상태가 분명히 눈에 띄게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정상 출발 선입 전개를 한다면 장점인 추입력 발휘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빠른 말 없는 편성 만나서 우승 도전할 수 있는 6번 프로칸설을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일단 최성진 의원이 추천해 주신 마번 내에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당일 6번 프로칸설, 7번 스타로드, 11번 아일캣까지 상당히 인기만 3파전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6번, 7번, 11번 쪽에 힘 같이 실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편성 자체가 1300m에다가 이제 보여준 전력이 크지 않다 보니까 프로칸설이 빠른 마필 없는 구도의 선행권 그리고 스타로드의 추입력 모두 가치는 크죠. 근데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프로칸설이 1300m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 스타로드는 1300 경험은 했지만 여력감이 큰 탄력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 틈새를 노릴 마필들도 좀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편성에서 가장 좀 복병의 가치로 논해드리고 싶었던 전력이 신의 전력인 안쪽에 있는 2번마 CU 다운 더 트랙이라는 신의 전력이에요. 1300이 분명히 이 마필한테 맞는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초반에 가볍게 예측 선회권을 따라가면서 모래를 맞춰가는 주행 속에서도 안정감을 보였었고요. 코너부터는 중속도 빨랐었죠. 진로까지 막히는데 바깥쪽으로 나와서 거의 추진 없이 알아서 뛸 만큼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조폭이 상당히 여유가 많았습니다.
흘려도 괜찮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로칸셀이나 스타로드가 물론 나쁜 전력들은 아니지만 검증이 필요한 전력들이라면 1300m 도전하는 CU 다운더 트랙도 충분히 가치 있다 평가하는데 이 마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잠재력은 있는 말로 저 역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말이 주행심 자체 초반에 어느 정도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썩 빠릿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다만 이제 결승주로 들어서서는 큰 추진 없이도 스스로 뛰면서 굉장히 좋은 추임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은 전형적인 우선은 제가 판단할 때는 선행형 전개보다는 데뷔전에서 중간쯤에서 추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번 편성이 제가 판단할 때는 6번 프로칸설이 선행을 나설 경우에 그렇게 경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편성으로 판단합니다. 11번 아일캣도 사실 꼭 선행을 나서야만 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구도라면 2번 시우더 다운트랙이 잠재력은 있고 능력은 있지만 데뷔전에서 좋은 편성을 만났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프로칸설이 그래요. 프로칸설 선행 갈 수 있죠. 저도 인정합니다. 외곽에 있는 아일캣 두 마필이 누가 선행 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두 마필 빼고는 빠른 마필 없는 거 아닙니까? 패권 통일 정도 따라갈 거고 중간 선입권에서 뭉쳐있을 때 싸워준다라면 어차피 CU 다운더 트랙도 전개적 조건에서 전혀 밀린다고 평가하진 않는데 분명히 전개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번 CU 더 다운트랙이 전개가 이번 경주가 썩 유리하다라고는 판단을 안 하는 이유가 앞선에 나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선행형 말들이 스피드가 좋고 지구력도 갖춘 만큼 버틸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이제 경합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CU 더 다운트랙이 초반에 스피드만 갖췄다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 역시 판단할 텐데 말씀드렸던 키포인트는 초반에 빠릿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 말이 앞선에서 전개를 못한다고 볼 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결국 추입 전개를 한다면 반사이익을 얻어야 됩니다. 추입 전개라는 건 어디까지나 앞선이 경합을 하든지 무너져야 되는데 이번 편성 자체가 앞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좀 낮고 또 이번 CU 더 다운트랙보다 앞선에서 그 포지션을 점령할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후미권에서 추입해서 올라오기까지는 조금 좀 확신을 갖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말라서 그런가요? 이번 CU 다운더 트랙 저도 개인적으로 주행 심사 모습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고 막판에는 뭐 잡고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는데 코스 이점에 선행을 나설 수도 있는 편성입니다. 주행 심사 때 보여준 순발력이 다가 아니다라는 평가예요. 이번 CU 다운더 트랙 저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말인데 여튼 뭐 치열한 두 위원과 공방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6번 프로칸설은 직전에 하이페이스 단거리 적응 능력을 보였던 말이고 11번 아일캣은 꾸준하죠. 7번 스타로드는 늦발 이후 직전에 막판 올려붙이는 걸음이 좋았던 삼착했던 말. 자 여기에 안쪽에 1번 슈퍼이글이 있습니다. 1번 슈퍼이글은 게이트 유분류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상당히 가려지는 말이에요. 안쪽 게이트 배정받았을 때는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외곽 게이트 배정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만 직전에도 충분히 끝걸음 여력을 남겼습니다. 1번 게이트 들어왔어요. 1번 이 슈퍼이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1번 슈퍼이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0m 경주에서 추천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이번 편성 자체가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말들이 가능성이 있는 높은 말들 몇 마리가 출전하고 또 직전 8번 타고난 질주 같은 제가 추천드렸던 말은 직전 경주 뭐 전개가 꼬인다든지 스타트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또 훈련 상태가 올라왔다든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1번 슈퍼이글은 어쨌든 직전 경주 사실 전개가 무난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큰 문제 없이 이 정도 경주력이라면 큰 변화 없이는 계속 착순권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부산 구경주는요. 직전 데뷔전 제법 선전을 했죠. 이번에 해볼 만한 편성 늘어난 거리 더욱 유리한 마필로 보이네요. 6번 이 프로칸설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도전권들 과연 늘어난 거리가 유리한 마필이 있을지 아니면은 뭐 전개를 어떤 말이 가장 유리하게 펼쳐낼지 의지가 강한 말이 어떨지 다각도로 분석해서 정밀 조합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10경주고요.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등급 무대 장거리 검증 완료된 전력도 있고요. 최근에 상승세 이어나갈 승급마도 눈에 띕니다. 전반적으로 장거리에 속하는 레이스, 최근에 보여준 어느 정도 능력을 검증받은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기에
인기마 접전 레이스로 예측을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압축 적중 최선의 모습 약속드려야 할 경주가 오늘 10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큰 모습의 메리트를 약속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선의 압축만큼은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심축에 대한 확고한 믿음, 후차권에서의 최선의 압축. 중심은 9번 코어블레이드가 되겠죠. 1억 5천에 가까운 잠재력의 마필, 19조의 또 다른 자존심이죠. 데뷔전 적응 이에 연투를 거듭했던 마필입니다. 단기 휴양 갔다 왔던 공백전 9월 9일의 경주는요. 사실 마필의 상태가 베스트가 분명히 아니었어요. 베스트가 아닌 모습에서도 선두권 가담하면서 3위권의 모습 잘 떴다고 평가를 하고 직전에 이제 1800 첫 도전에서 그렇게까지 쉽게 선행 갈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선행 가서도 너무나도 여유가 많았죠. 뛰었던 상대들 중에서 가장 약하다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행권도 강하지 않고요. 검증 세력들이 많고 코어블레이드가 가지고 있는 초중속과 탄력이라면 이번 경기 입상도 아쉽죠. 우승을 해야만 하는 편성을 만났다고 평가하겠습니다. 후차권에서의 압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팔려나가는 마필들은 다 꺾어내야 된다는 게 이번 경기 핵심 구도인데요. 기본적으로 편성을 만났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 8번 파크맨이 눈에 띄죠. 전개에 좀 민감성을 가져요. 흐름의 민감성을 가지고 초반 자리 선점에 따라서 좀 아쉬움도 남겨주고는 있지만 페이스 자체나 상대를 감안을 하면 이번만큼은 자리 선점 자체에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5번만 아들의 진주가 좀 아쉽습니다. 부정으로 휴양 다녀오고 난 이후부터 베스트의 모습을 찾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근 두 번의 페이스는 좀 빨랐던 페이스지만 오히려 1800m가 이마필한테는 적인 거리라고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의 진주의 회복세 그리고 안쪽에 있는 2번만 마법의 질주가 1800 거리 자체는 그래도 1600 거리까지 뛰었던 모습들보다는 모래를 덜 맞고 뛰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주폭이 좋은 마법의 질주, 승급전이라도 이번 연수 가치 있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구마 코어블레이드를 가지고 최선의 압축을 가져갈 겁니다. 말씀드렸던 마법의 질주, 파크맨, 아들의 진주 세 마리 모두 다 가져갈 수 없고요. 마필의 상태와 능력을 면밀히 체크하고 불안한 마필 모두 꺾어드릴 거고요. 복병의 가치를 논해볼 수 있는 마필들이 눈에 몇 두가 있긴 하지만 크게 이상이 없는 이상 최선 압축으로 자신 있게 약속드릴 10경주입니다. 네,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동일 의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코어블레이드, 파크맨, 아델의 진주, 저 역시 완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 마리가 굉장히 좋은 능력 보여줄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마리 더 언급드리고 싶은 말은 1번 라이징 어게인입니다.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긴 한데 이 말이 사실 그동안 워낙 스피드에만 치중된 모습 그리고 좀 도주성 습성을 가진 걸 버리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직전 경주에는 굉장히 다른 말과 함께 그 주행에 따라가면서도 그 상황에 맞춰서 직선에서 쉼을 또 다시 한번 발휘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비록 승급전이긴 하지만 기본 스피드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주행 습성의 가능성까지 직전에 보여준 만큼 이번 경주 선행이든 아니면 코어블레이드와 차분하게 선입전개를 해내든 직선에서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1번 라이징 어게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좀 있네요. 라이징 어게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질문하는 건 이해합니다. 최성진 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마필이고 저 마필 나올 때마다 항상 언급해 주신 걸 저도 기억하고 있고 직전의 경주가 뭐 따라갔다라고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되죠. 초반에 빠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차분하게 몰았는데 여타의 마필들은 선행을 안 갈라 그랬고요. 라이징 어게인은 안 갈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선행을 갔어요. 선행 갔고 코너 외선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여유감이 크진 않았었죠. 승급전이 가장 중요하고 이마필은 1800을 처음 뛰어봅니다. 더군다나 외곽에 있는 코어블레이드가 라이징 어게인을 그냥 가는 대로 바라만 보지 않을 거라고 평가하고 있고 여력감 자체가 매번 뭐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라이징 어게인으로선 첫 도전에 압박 견디기 힘들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검증의 무대로 판단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백동일 추천 경주 10경주 코어블레이드 일단은 무시하기 어렵죠. 선행도 나갈 수 있겠고 부담 중에 크게 높아진 것도 아니고 현등급 경쟁이 확보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응원을 해보겠고 1번 라이징 어게인은 글쎄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되게 빠릿하게 눈에 들어왔던 게 사실 5번 아델의 진주예요. 1800m 다시 재도전하고 있다는 부분. 저도 높이 사면서 이 적정거리 출전에 응원을 한번 힘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거위의 꿈은 추천을 해 주실 법도 한데 추천권이 없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말이 사실 그 추임 말이기는 합니다만 앞선 코어 블레이드를 제외하고 선행 말들이 만약에 무너진다. 라이징 어게인 선두권에서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올라올 수 있는 대안으로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충분히 컨디션 회복하면서 이제 1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4번 거위의 꿈 어떤 평가 내리고 계십니까? 전개로는 좋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거의 꿈이 1800에서 입상했던 그때의 경주가 인코스에서 그냥 너네들은 가라, 난 따라갈게. 거의 뭐 가만히 있었고 앞선이 다투다 보니까 그 타이밍이 생겨서 그때 올라왔던 추입력을 발휘했고 그 이후부터는 흐름을 못 따라갑니다. 추입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저 역시도 인정을 하는데 코어 블레이드가 앞선에서 절대 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파크맨과 아드레딘과 그 선입권에서 분명히 자기만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라고 평가를 해서 거의 꿈이 상대를 좀 잘 만난다면 가치가 있지만 앞선 중간권이 무너지기 힘든 이번 구도에서 착순권 정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0경주는 이 중심권의 마필이 우뚝 서 있는 듯합니다. 아무래도 9번 코어 블레이드가 모든 경주 여건과 최근에 보여준 전력이라면은 이 10경주 편성에서는 입상한 자는 지켜낼 마필로 당연히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5번 아드레진주의 변화기 대치, 8번 파크맨드 선입권의 끈끈한 전력. 여기에 6번 오션라인도 있습니다. 은근히 1800m 거리에서 강편성 구도 속에서 흐름 빠른 레이스에서도 선전을 펼쳤던 말인데 자, 직전에는 웬일인지 의지를 없는 초반 제어성 말무리에 훔이 쳐져 이렇다 할 걸음 보이지 못했는데 분명 6번이 오션라인도요. 이 1800m 거리에서는 선입권에 안착하고 전개를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조건으로 봅니다. 6번 오션라인에 대한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션라인은 설치 조금 고민합니다. 오션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추위권의 걸음으로 많이 쌓았던 전력인데 최근에 선입을 뛰었던 경주들을 보시면 최적의 코스 이점을 좀 활용했던 모습이었어요. 직전엔 코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타지를 못했었죠. 즉 최근 대비의 이제 전개 조건은 그렇게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지 않는데 레이스 흐름 자체는 어쨌든 빨라졌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서 오션라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주폭이라면 저는 이번 연이 이변 도전 세력으로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당일 마찰 상태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10경주는요. 일단 우뚝 서 있는 중심권의 마필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9번 코어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그렇다면은 압축을 해야 되죠. 백동일 위원이 압축을 선언하셨습니다. 불어난 인기만은 삭제 처리하고 메리트 높은 능력마로 엄선 추천드릴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10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마지막 경주는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등급에서 충분히 능력을 검증받은 마필들이 상당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외곽의 11번 영희시대입니다. 올 시즌에 오크스배와 K&M배 안말 대상 경주에서는 졸전을 펼쳤습니다만 직전에 일반 편성에서는 월등한 기량을 보이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안말이기 때문에 부담 중력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데 이번에 조상범 기수 기용으로 수습 기수 기용으로 부담 중량도 직전 대비 1kg밖에 늘지 않았죠. 조건이 좋습니다. 레이팅 80입니다. 우승하고 1등급 승급하기를 기원할 수 있고 충분히 능력도 되죠. 안쪽에 2번 메이저 챔프나 1번 바람의 흔적 앞선에 보내놓고 2선에서 바로 유리하게 응수할 수 있는 조건이죠. 11번 영희시대의 선정기대치 가장 높게 평가하고요. 2번 메이저 챔프가 최근에 동거리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경주에서는 강공 선행 작전으로 1400m 1순을 했고 직전 경주는 전개가 꼬임에도 근성발이 입상을 했어요. 직전 당시는 출발 이후에 추돌이 있었고 250m 지점에서 타마필의 진로방에 주춤거림에도 재차 근성발이 1400m 연투를 이어갔단 말입니다. 이번에 옆에 있는 1번 바람의 흔적과 함께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2번 메이저 챔프 연투 기대치 높은 발로 평가하고요. 10번 한월 누리가 이미 장거리까지 검증을 받은 능력 좋은 말이죠. 병력 없이 휴양 다녀왔고 직전 경주 오랜만에 복귀전에서도 흐름 빠른 1200거리 2선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 공백전에서도 입상을 했어요. 이번에 2주 만에 서둘러 출전을 합니다. 늘어난 1400거리 도전하지만 이미 장거리까지 검증을 받은 전력이죠. 자, 10번 한월 누리의 선정기대치 충분해 보이고요. 안쪽에 1번 바람의 흔적이 지난 7월 6일 날 1400거리 선행 강경 작전 3차까지 했는데 기본적으로 선행마인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9월 2일 경주는 늦바라고 3차 직전에는 출발 이후 추돌 여파 자리 처저 훔이 있었습니다만 막판 올려붙이는 걸음이 좋았어요. 어쩔 수 없이 선행 아닌 조건에서 최근에
늦바라고 추돌로 인해 선행하는 조건에서 응수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질주성의 다변화의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말이죠. 추입으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번 게이트죠. 웬간하면 앞선에서 레이스를 주도할 겁니다. 1번 바람의 흔적까지 가능한 전력입니다. 결국 부산 라스트 11경주는요. 다시 한번 일반 편성에서는 능력 발휘 가능합니다. 경주 여건도 좋아요. 11번 영희시대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그 안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영희시대 메이저 챔프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바람의 흔적까지 정상적인 발주를 직전처럼 똑같이 받아낸다라면 영희시대 역시 이번 경주 높게 평가라고 동의하고요. 메이저 챔프 선행 선입 그리고 바람의 흔적 선행 다 좋은데 저는 이마필은 이번 편성에서 타이밍 나온다고 평가합니다. 4번 최강 드림이에요. 직전은 높아진 부중에 3개월간의 이제 휴양 공백을 가지고 출전했던 경주였었고 레이스가 빨랐었죠. 빨랐던 레이스 베스트의 모습이 아니메이더 저정도의 모습이라면 상태가 빠르게 올라온 최강 드림 선입권에 꽉 물고 뛰었을 때 마지막 한 발 발휘하는 그 추임력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번 경주 편성에서라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하는데 이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좀 계륵 같은 말이에요. 제가 7월 13일 날 우승할 때 추천해드렸던 말이긴 한데 직전 경주 공백이후 실전이고 1,400거리 내심 기대를 했어요. 한데 항상 늦어요. 4번 최강 드림은 전개 운이 좀 따라야 될 말로 보입니다. 막판 걸음 좋지만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느린 편성이거나 선두권이 몰락하는 편성에서 가능해 보이는데 자, 이번 경주가 선두 선입권이 좀 강해 보입니다. 향후 앞선이 약한 늘어난 장거리에서 노름직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언급해 주신 말 세 마리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챔프, 그다음에 하늘누리, 영희시대 모두 앞선에서 2등급에서 충분히 경쟁력 발휘 가능한 말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역시 4번 최강드림이 이번 경주 편성을 만났다라고 백동일 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방송에서도 강조드렸던 말인데 현장에서 의외로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판단에 뒤로 돌렸던 말이고 하지만 이후의 훈련 모습상 베스트라고 판단되고 이번 경주를 끝으로 1등급에 충분히 승급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는 만큼 강조드리면서 나머지 말들은 MC와 함께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희시대의 선행, 이번 메이저 챔프의 선행 선입, 여기 10번 하늘누리까지 가세하는 빠른 흐름 저 역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1,400m라는 거리 때문에 좀 더 중요해지는 말. 이 거리가 의외로 통과 못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연승률이나 복승률 면에서는 5번 아주 최강, 강급 이후에 한 번의 경기 치렀고요. 이제 다시 자신이 가장 성적이 좋았었던 2등급 경기에 재차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 중량 56인 것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하늘누리라든가 메이저 챔프 등에 비해서 조금 높을 뿐이지만 분명히 5번 아주 최강이 2등급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저력은 상당하거든요. 선임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번 아주 최강? 네, 과거 이제 2등급 무대에서 상당히 좋은 전력을 보였던 말이고 선두권이 이제 무너질 때 막판 올려붙이는 걸음 최용경 기수와 예전에 좋은 호흡을 보였잖아요. 근데 직전이 오히려 타이밍이 안 나 싶습니다. 정영래 기수 기용으로 감량 혜택을 좀 극대화했어야 되는데 아쉬웠고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부중도 올랐고요. 이 상대가 그래도 2등급에서 좋은 능력을 꾸준한 전력을 상승의 마필들이 너무나 상당수 많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무래도 5번 아주 최강은 직전 대비 그 경주 여건에 있어서 좋게 볼 수 있는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가 강하다. 차후에 좀 약한 약체급 편성에서 노림수를 둘 만한 마필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결국 부산 라스트 11경주는요. 경주 여건도 상당히 좋고 선두권에서 가장 유리하게 자유전 개이점 극대화할 11번 영희시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1주차 이제 벌써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이제 찬바람이 솔솔 불면서 경주마들의 이제 컨디션 변화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요. 금요 경마도 매경주 수많은 변수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시고요. 또한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정답으로 한 발짝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말씀드린 매경주 복병 전략까지 잘 메모하셨다가 활용해 보신다라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 거두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